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창호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율곡 2의 사유와 실천이라는 주제 아래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조선시대의 세계관과 그리고 자연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율곡 2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5,000원짜리 지폐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신사임당이라는 우리 한국 여성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모성애의 아니면 또 부모로서의 어떤 어머니상을 날타대주는 그런 분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율곡 2라는 분은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집회에서 혹은 아니면 신사임당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떤 우리 어머니 상으로서 자식으로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도 보이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흔히 유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전통 학문의 기초를 놔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율곡 이 선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구도장원공이라고 해요. 구도장원공은 뭐냐면 9번 과거 시험을 봤는데 9번 장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뭔가 좀 엄청나죠, 그죠? 어떻게 보면 9번 시험을 봤는데 9번 수석을 해요. 재미있게 얘기하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어떤 지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이제 조선시대 유학이라는 학문적으로 볼 때에 학파를 이루는 그러니까 퇴계 선생과 더불어서 보통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을 합쳐서 퇴율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 조선시대 학파의 기틀을 형성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율곡 이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능력들 혹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학문을 형성했을 수도 있고요. 그 전통 학문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유교 전통으로서 혹은 교육 전통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율곡 이가 어떤 자연관을 가졌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친구와 더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갔을 때는 선생님과, 집에서는 부모님과, 학교에서는 또 또래 집단들과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어울려서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 The world라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고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는 세상과 교감을 하고 있고 어떤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아니면 도시에서? 아니면 바닷가에서? 이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살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엄청나게 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하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빌딩 숲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은 상당히 다른 방식의 삶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학문의 기틀을 이룬 율곡 이 선생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인생을 펼쳤던가 그랬을 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곡 이 선생은 어떻게 이 우주 자연을 이해했는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율곡 이 선생의 사유의 기반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성리학. 성리학이란 말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조선시대의 전통 유학, 성리학, 그 고리타분한 봉건적인 사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망해서 서구 과학기술 문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와 같은 삶의 지침과 같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갔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올바르다는 말에 정이 있고요. 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쁘다는 말에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우리가 정의를 구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이것은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어떤 쪽으로 엇갈린 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걸 사악하다 그래요. 사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성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줬던 정학이라고 봐요. 바른 학문.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다른 모든 학문은 뭐냐? 사학이라 그럽니다. 삿된 것, 잘못된 것. 그러니까 성리학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교라는 성리학에 들어서 어긋나니까 다 사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정학이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리학이 뭐냐? 성리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이라는 게 있고 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라는 게 있어요. 성명, 의, 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의, 리, 지, 학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명, 의, 리, 지학.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 명, 의, 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성과 이 끝에 있는 리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 이건 학이 있고요. 그래서 성과 명과 의와 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리학 하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리학으로 외웠지만 이것은 뭐냐? 인간의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인간의 본성 갖고 있잖아요. 나의 성품은 어떡하다. 그리고 명은 뭐냐면 하늘이 자연이 내려준 명령. 쉽게 말하면은 부모들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어떤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명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숙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명령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는 뭐냐? 말 그대로 뭡니까? 정의할 때 올바름이죠. 올바름. 그죠? 그다음에 리는 뭐냐?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본성, 운명, 그죠? 그다음에 올바름, 정의, 이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와 인간을 아주 복합적으로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리학, 그 고리타분한 것, 봉건적인 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을 다루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쉽게 대답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나의 본성을 잘 안다면 잘 살아갈 수 있죠. 실수하지 않고 나의 본성을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학문이냐. 그렇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데 유학의 한 분과로서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율곡 이 선생이 저것은 이제 주자학에서 나오는 건데 주자학을 가장 잘 이어받아서 조선적으로 해석해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리학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 리라는 것하고 기라는 것이에요. 리하고 기라는 요 두 개의 용어가
거의 이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본 뼈대가 돼요. 기본 뼈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기본 뼈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뭐가 있나요? 자식이 있겠죠, 그죠? 부모 자식 사이에, 그죠? 그것이 대가족이든 핵가족이든 소가족이든 관계없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가족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리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라는 체계하고 기라는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응돼야 돼요. 그것이 성리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구조이고 틀이다 이 말이에요. 율곡 선생은 어떻게 보았느냐. 그걸 보면 저런 틀 속에서 인간을 이해했구나.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공부를 이해했구나. 이것이 나와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리와 기의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리와 기라는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글자 자체가 뭐냐면 글자 자체가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요 글자는 옥입니다. 옥이라는 것은 돌을 잘 갈아놓은 걸 옥이잖아요, 그죠? 옥을 가지고서 어르신들 보면 반지를 만들어 끼기도 하고 옥반지 이렇게 되잖아요. 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옥인데 이거는 돌이라 이 말입니다. 옥돌. 그랬을 때 요 옥이나 돌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돌을 보면 돌덩어리 이렇게 봤어요? 돌에 보면 뭐가 있나요?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돌덩어리가 이렇게 만나 있으면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합니다. 결. 그래, 이거는 뭐냐면 요 옥돌은 이 리라는 글자의 뜻을 나타내요. 요 옥돌은. 근데 이쪽에 있는 리자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한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옥의 결을 얘기합니다. 결. 여러분들 물에는 뭐가 있나요? 물결이 있고 나무에는 나이테처럼 나무에 결이 있잖아요. 결 따라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바람결이 있고 모든 게 결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결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리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사물에 여러분들 리가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결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결이 있고 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그 짐승이 갖고 있는 결이 독특한 결이 있습니다. 그걸 리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치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리는 하나의 그 세계의 어떤 사물의 결로서 여기에 보면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세계의 모든 결, 여기에 보면 이것은 탁자로서 어떤 리가 갖춰져 있고 저쪽에 있는 어떤 칠판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리예요. 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주 자연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질서이다. 또는 원리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 용어는 뭐냐 하면 태극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기가 뭡니까? 태극기죠. 그죠? 그랬을 때 보면 태극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태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형이사다. 형이상이다. 혹은 도다. 이렇게 쭉 무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형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체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DNA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걸 리라 그래요. 리. 그러면 리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라든가 질서라든가 법칙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저 세상에 불변하는 법칙, 원리를 파악을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 바닥의 결을 봐야만이 신창호라는 사람이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이 만약에
제가 어떻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바닥이 만약에 물이라면 어떻게 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물이라면 이 위에 물이니까 서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위에 물을 빼내고서 바닥처럼 평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물 위에 배를 띄워서 뭡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서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길에 모든 존재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불변의 질서를 파악하는 자체가 우리 삶이 되고 공부예요. 그게 교육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계의 질서를 이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보던 사물을 딱 볼 때 뭡니까? 이게 뭐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예를 들어서 분필이잖아요. 분필은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부러지죠, 그죠? 그러니까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씨를 쓸 때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안 부러진다면 마구 써도 안 부러지니까 괜찮아요. 이걸 부러진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쓴다? 부러지면 못 써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 세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는 뭐냐 하면 기는 리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게 보면 먼저 보시면은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기는 우주 자연의 현상이나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리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의 글자를 가만히 보면 이 기자의 결은 뭐냐 하면 이건 결이 아니고 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 쉽게 말하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 막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글자 자체가? 글자가 그렇지 않게 여기 보니까 꼬글꼬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뭉게 어떻습니까? 하늘 위로 막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연기가 불불 올라간다. 수증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딱 붙어 있지. 이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 요 속에 있는 거는 쌀미자예요. 쌀이란 말입니다. 쌀. 그러니까 이 글자, 기라는 글자 자체는 뭐냐면 어떤 이 움직이는 기운에 의해서 쌀이 있으면 이렇게 밥 같은 걸 아주 수증기에 이렇게 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움직이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변이에요. 불변이 아니고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변하는 거니까 원리 자체가 아니고 뭐겠어요? 운동이란 말입니다. 움직이는 것. 혹은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면 이제 이 율곡 선생이 파악한 것, 성리학자들이 주자가 이제 유교를 집대성해서 성리학이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대해, 그래, 율곡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율곡 선생뿐만 그런 게 아니고 태계 선생도 그러고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보편적인 성리학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는 뭐냐? 이 세계는 움직이지 않는 리의 세계와 그다음에 막 움직여 나가는 기의 세계가 뭔지 모르지만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저는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지금 저기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은 누구지?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중심이 누구구나. 혹은 주체가 누구구나. 객체가 누구구나. 그다음에 또 이 화면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놓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가만히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뽑아내어 가지고 이리 와 보세요 하고 딱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그냥 딱 보면은 이게 그냥 사람이긴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이치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을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파악한 게 바로 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파악이에요. 그랬을 때 기의 세계를 다시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주 자연의 현상이다.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진료적인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용어를 하는데 쓰는 게 뭐냐? 음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양.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기의 세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이 기의 세계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기의 세계는 이게 변이라 그러죠. 움직이는 그랬잖아. 변이고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이런 거다. 운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움직임. 그랬을 때 이 기의 세계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가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음이라는 세계하고 양이라는 세계예요. 음은 달을 얘기해요. 그냥 우리 세계로 보면 양은 뭐냐? 해를 얘기합니다. 밤과 낮. 그래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작용해 나가는 어떤 큰 힘들을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force도 그죠? force 힘이라는 거 보면 이 세계의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보면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기는 뭐냐? 이 세계를 춤추게 만드는 것 움직임이니까 죠. 기의 세계는 뭐냐? 남성은 양의 세계, 여성은 음의 세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또 집안에서 보면 부모와 누가 있나요? 자식이 있죠. 그럼 부모는 뭐냐? 양의 세계. 그 다음에 자식은 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도 붙을 수 있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 어른이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아이가 있죠. 그러면 어른은 양의 세계, 아이는 음의 세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음양을 해와 달이라고 했을 때 혹은 밤과 낮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에 이것이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이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낮과 밤이 하나로 뭉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뭉쳐져서 하루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루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성성을 갖고 있는 이 음은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여성성을. 양은 남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성을. 자, 그랬을 때 남성성은 올바른 것이고 여성성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도 정확한 통계치로서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뭡니까? 남성성이. 그 절반 정도는 여성성이 갖고서 뭡니까? 움직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기의 세계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태극기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위쪽이 만약에 양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 아래쪽은 음의 기운이에요. 이것이 계속 빙빙빙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째로 만들어져 있는 게 태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리고 원리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은 원초적으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세상은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합니다. 그 세계가 갖고 있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흔히 말해서 그 존재자가 갖고 있는 결에 따라서 세계는 그냥 존재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던져졌죠. 쉽게 말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길을 발동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기서 얘기하는 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어떤 기들이 막 움직이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 뭡니까? 나와 상대되는 어떤 쪽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상대되는 것을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서 뭡니까? 서로 이게 뭡니까? 쳇바퀴 물리듯이 밤과 낮이 한 번씩 돌아가듯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울림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경쟁을 해서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뭐다? 즉 기로 봤을 때도 내가 양이라면 나 이외에 이미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그만큼 보완해 줄 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요청해야 돼요. 협력의 구조예요. 갈등하거나 배척하는 구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계를 이해했죠. 그래서 리와 기의 세계를 세계의 두 개의 큰 어떤 그 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했던 리라는 세계 질서 원리하고 그리고 기라는 세계의 현상, 우주자의 현상, 바뀌어가는 작용,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학문적인 논란이에요. 학문적인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거대한 삶의 울림이에요. 학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혹은 세계사 시간에 혹은 조선시대 그 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웠을 수 있어요.
임진외, 우리 조선사회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이전은 뭡니까? 성리학의 공리공담. 임진왜란 이후에는 실학적인 사고가 싹 터서 실학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엉터리입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학, 성리학입니다. 율곡 선생이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여러분 율곡 선생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그 부구 광병을 고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선시대 중기에 존재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은 성리학을 막 발달시키면서 이런 세계관에 있을 때 이런 세계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공리공담에 머무르는 그런 세계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냐면 세계 자체를 파악하는 방식을 논의를 한 것이지 성리학은 공리공담이다. 그럼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은 실제적인 학문이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리학도 실제적인 학문입니다. 왜?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세계를 우리 자체가 관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실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파악한 세계에 따라서 리와 기를 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관계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관념론이에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분들의 학문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율곡 선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중국에도 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 조선 유학의 독특한 것이 율곡의 세계관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리와 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의 결입니다. 원리입니다. 불변하는. 근데 기는 그것을 추동하고 작동하는 현상과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리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묘하다고 묘사합니다. 묘하다. 그래서 저 말을 리기지묘라고 얘기해요. 묘하다. 근데 여러분들 묘하다는 말은 뭐냐면 오묘하다. 우리말에서 예쁘다. 젊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방청객 중에서 굉장히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데 젊다. 젊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뒤에 있는 PD님들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다는 것은 제가 재밌게 비유를 하면 젊음은 럭비공입니다. 럭비공 어디로 튀죠? 럭비공은 튀기면 럭비 선수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튀긴 방향대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럭비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들은 럭비공을 튀기면 어디로 튑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렇게 튀겼는데 저쪽으로 튀어. 그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어른이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행동 패턴이 상당히 정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서 말하는 묘하다는 것은 뭐냐면 미스테리하다. 저 그러났잖아. 잘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와 기의 관계를 이 세계를 잘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그 관계가 묘하게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정의하기가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재밌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서 빨리 자기 직업을 찾아가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데요. 그리고 젊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서. 미스테리하다. 묘하다 그랬잖아요. 예쁠 묘자. 묘할 묘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묘하니까 끊임없이 세계를 파악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떤 걸 딱 정해갖고 평생 나아간다? 성리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세계에서 뭐가 어떻게 평생 나아가요? 그 변화의 물결을 잘 타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율곡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와 기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묘한데 문제는 뭐냐? 이 묘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앞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분석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보고 또 이렇게 쪼개보고 뭘 했는데 흔히 말해서 정돈된 양식으로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묘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그럽니다. 보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동정지기. 이건 뭐냐면 동정이니까 뭐냐면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고 정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요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기는 뭐냐면 낌새입니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낌새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분필을 들고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낌새에서는 뭐냐? 그 낌새는 비유의사지하라. 이거는 뭐냐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걸 누가 시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청객 중에서 자, 오른손을 드시오 해서 신창호가 드는 겁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막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리와 기 나오죠. 리, 기는 뭐냐 하면 리와 기는 역, 비유, 선우지, 가은야라. 저것은 앞과 뒤를 어느 것이 앞이다, 어느 것이 뒤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일화가 있죠.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물론 서구의 어떤 뭐 진화론적인 입장이라든가 발생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계란이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닭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계란은 어디서 왔습니까? 무생물에서 뭐 하나씩 생겼어요? 닭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고 얘기했을 때 선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와 기의 관계. 여기서 리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가 원리라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질서, 세계의 질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기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과연 질서라는 결이 먼저 부여되었던 것인가, 운동이 먼저 있었던 것인가? 나눌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서 결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결이 있은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이게 대학교 졸업하는 분이 아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할 정도로 4년 동안 배우니까 나의 어떤 그 새로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계속 그 대학교 졸업한 것처럼 고동 지식인 같은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어렵죠. 내가 사람으로서 그냥 움직여가는 것인지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가 리와 기의 관계라는 겁니다. 세계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기지 동정야. 그런데 기가 움직이잖아요, 기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 수시 리위 근저. 이거는 뭐냐면 리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리가. 그러니까 리라는 움직임의 세계하고 기라는 움직임의 세계하고 리라는 불변의 세계가 있으면은 기가 왜 움직이느냐? 움직이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고 움직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다시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그런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있을 때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강의자와 청강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강하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청강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의를 쭉 하고 있고 청강하는 사람은 왜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뭡니까? 청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의하는 사람이 없다면, 흔히 말해서 여기서 비유하면 네가 없다면 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청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가죠? 그런 논리를 율곡 선생이 보여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거냐? 이게 그런데 청강하는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건지 이 강의하는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한 어떤 관계가 있다.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내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왔을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조금 나이바하게 비유를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계를 볼 때 그런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수업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야 이게 뭐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이것을 꿰뚫어 봐야 돼요. 속살까지. 결을 보려면 이치를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리기지묘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리기지묘의 세계는 다시 또 보면은 이렇습니다. 리와 기라는 것은 어떠냐? 혼연무관입니다.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틈이 없어요.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래 불상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를 잘 보세요. 보시면 제 몸체가 있습니다. 이게 리입니다.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깁니다. 작용하잖아요. 이게 몸체를요, 결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랬을 때, 저기서 말하듯이 제가 움직이는 것하고 이 몸하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냐? 불가지위 이물. 두 가지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창호라는 몸뚱아리라는 몸뚱아리를 리로 본다면 리와 신창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창호라는 사람의 몸은 거기 있어. 근데 말은 이래.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제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몸에서 말이 나온 거니까. 강의가 나온 거니까.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또 뭐냐. 두 개가 또 비록 불상리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지만 뭐냐. 혼연주중에 막 섞여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실불상잡. 문제는 또 섞이지도 않아. 몸은 여러분들 분리해서 봐봐요. 몸은 여기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말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같이 안 와.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딱 밀착돼서 섞여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걸 갖다가 유명한 말로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물건이 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불상리, 불상잡이라고 그래요. 섞었어. 불상리, 불상잡.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리와 기의 관계는 불상리, 불상잡이다. 불상리, 불상잡.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를 볼 때 저런 세계관은 어떤 게 통하느냐? 나와 상대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존재와 지금 마주하고 있을 때 분리될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존재와 나는 또 섞일 수도 없어. 이 묘한 관계. 그걸 갖다가 리와 기의 뭐라고요? 묘의 관계다. 리기지묘라 그럽니다. 아주 유명한 그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리와 기를 리기지묘의 관계로 또 보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보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 바로 리통기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곡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슨 소리냐? 리통기국은 리와 기를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한 거예요. 리와 기를. 그러면 이제 리와 기는 앞에 썼는데 쉽게 말하면 리는 이 세계의 불변의 질서다. 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기는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현상의 세계다. 작용이다.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자, 그랬을 때 리는 어떻게 되느냐? 리는 이 세계의 불변의 질서이기 때문에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어떤 사물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사물에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리는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소는 소다. 소는 똑같은 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소 중에 이런 소가 있죠. 누렁 황소가 있고, 얼룩이 젖소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이니까, 상은 뭐냐? 늘, 일상할 때 상자적이요. 늘 변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보편적이다. 그리고 원흉의 세계다.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있다. 결로서. 그 여러분들 보통 인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다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그 왜냐? 리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가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리통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기국이에요. 국입니다. 국의 세계는 뭐냐면 나는 너와 몸도 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다르니까 뭐냐? 다른 만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다고. 그게 기예성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냐? 리통기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통기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리기지묘를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리기지묘라고 얘기하는데 그 묘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느냐, 역할을 하느냐 하면, 리와 이제 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리는 어떻다고요?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통 이렇게 돼요. 리통. 그러니까 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보이듯이 국한된다 그렇습니다. 국한된다. 제한된다 이겁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결은 어떻습니까? 두루두루 통하죽이죠. 그런데 나의 특수한 행위는 나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겁니다. 자, 두루두루 통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갖다 들이대었을 때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행위가 정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국한되는 겁니다. 그걸 리통기국이라고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느냐? 동일리야, 동일하게 결을 지내요. 이 세상에 리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국자, 기는 뭐냐면 천지만물은 각일기, 각일기야. 그러니까 제각각 뭐를 갖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기질이 좀 다른데? 남다른데? 빠릿빠릿한 사람인데? 느릿느릿한 사람인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기질입니다. 그 기질은 어떻게 되냐? 제한되고 국한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 기국은 우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바로 바라볼 때 이렇습니다. 여기 남성분이 있고 여성분이 있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보면 뭡니까? 리는 통입니까? 국입니까? 통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다 통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남성인데 아주 건장해? 이 사람은 여성인데 키가 작고 좀 남성에 비해서 뼈가 약해? 다르잖아요. 키가 달라서 그래요. 키가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라는 데 국한되고 여성이라는 데 국한돼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지금 건장하니까 좋은 것이고 여성이 지금 나약하니까 나쁜 것이다. 그 말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무엇을 설명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기 보면 뭐라고 했죠? 각일기라 그랬잖아요. 각각 사람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보편성도 갖고 있지만 사람마다 무엇을?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게 뭐냐? 보편이잖아요. 이거는 특수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통기국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일그러졌어요. 좀 일그러지니까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가 어떻습니까? 기가 국한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리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현재 다쳐서 다리가 아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죠. 국한된 길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은 남성인데 대학교를 졸업해서 저래. 저 사람은 여성인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저래. 저 사람은 부모니까 저래. 저 사람은 기업체 사장이니까 이래.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통기국이라는 그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리통기국의 세계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리통은 뭐냐 하면 하나의 리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이치를 갖고 있다는 이를 이념적인 존재나 그렇게 봐요. 이념적인 존재라고 봐요. 이념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악. 그래서 결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 파악됐어요? 물론 파악됐죠.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어 가더라. 파악됐죠? 근데 어떤 봄, 어떤 여름, 어떤 가을, 어떤 겨울 이렇게 되면 어떤 해 뭐가 들어가냐 기가 끼어 들어가요. 변화의 세계가. 그러면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은 같을까 다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 따뜻하게 되겠네. 따뜻하긴 뭐가 따뜻해요? 따뜻할 수도 있고 안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학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성리학은 이통기국의 세계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이 기국은 뭐냐 하면 이통기국은 개개 사물의 운동과 정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기는 음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음의 세계로 갔다가 양의 세계로 갔다가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은 뭐냐면 이 통은 기국이 움직이는 논리 속으로 쭉 빨려 들어와요. 결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벌써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움직이고 강의를 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이 중심입니까? 몸이 중심입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이 중심입니까? 제 몸뚱아리가 중심이냐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이 통은 기국의 운동 논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하는 것 속에 말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 속에 이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 논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저 사람 얘기를 정말 잘해. 똑똑해. 말만 많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성리학의 세계관에서는. 말을 따라오는 게 이미 뭐가 있나요? 말을 존재하게 해주는 근거인 네가. 말 속에 이미 묻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 사람 말만 봐도 그 사람 몸체가 어떤지 행위가 어떨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성리학의 이통기구의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뭐냐? 이치, 결을 갖고 있다. 이치를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치에 의해서 기라는 움직임, 운동, 작용의 진료성이 발휘된다. 이것 때문에 뭐냐? 이 세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의 니의 세계, 나의 기의 세계가 뭐냐 했을 때 니 기가 오묘하게 뭉쳐져 있다. 그리고 니통 기국의 세계로 가더라. 이걸 이해해야만 해. 내가 이해가 되고 세계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율곡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발, 리성, 일도. 기발, 리성, 일도설이라 그래요. 이 이론을. 기가 뭐 합니까? 펼쳐지는 거요. 막 조용했다가 움직였다가. 그걸 동정의 세계라 그럽니다. 음양의 세계. 기가 막 펼쳐져. 근데 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펼쳐지는 기에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가 막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리는 결로 딱 감춰져 있는 것이고 기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퇴계 선생은 여러분들 율곡 선생보다 한 30년 연상이에요. 퇴계 선생은 뭐라 그러느냐?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성리학자지만 퇴계 선생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도 펼쳐줘. 니 발을 얘기를 해요. 근데 율곡 선생은 기발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상이 갈라집니다.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이렇게 학설이 갈라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율곡 선생의 세계는 그겁니다. 우리 개체 사물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십시오. 인간 자신은 어떠냐면 기만 바래요. 내가 움직이는 세계 막 펼쳐져. 그리고 니는 나의 나의 마음의 결이 됐던 몸의 결이 됐던 그것은 뭐냐면 나의 행위를 타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타고서 길을 가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펼쳐지는 것은 잘 보일 수 있죠. 변화에서 잘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것입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보려고 할 겁니까? 보이는 부분을 보려고 할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보려고 할 겁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개별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서 나왔던 기발 이성이라는 게 율곡 선생이 일러주는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왜 이통기국, 기발, 리성, 일도라는 것을 알려주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주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근원적 주제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통 기구라고 했을 때 인간은 착하다. 이게 결이다. 인간의 결이다. 우리 성선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상태에서 변함이 없이 착한 존재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구. 그런데 이게 불완전해. 나의 기질로 인해 갖고 착한 것이 막 무너져. 악으로 바뀌어. 나쁜 짓을 막 해요. 사악한 곳으로 떨어져.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 고민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수양이라는 말입니다. 닦아라. 수양해라. 요새 말로 하면 공부해라. 교육하라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핵심이 바로 이 기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면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불안정하니까 그것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라. 그것이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기질이라 그래요. 개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잘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나가면 되죠. 잘못된 것은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을 교정하라. 여러분들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교도소, 교화소 그러잖아요. 그때 교자가 저 교자예요. 변화시킬 교자, 바꿀 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불완전 상태에 있는 기질, 잘못되고 왜곡된 상태에 있는 기질, 흔히 말해서 인간답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전락해 있는 기질이 있을 때 그 기질을 어떻게 인간다움으로 바꿔야 되자는 거죠. 교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기질입니다. 그걸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 공부입니다. 수양이고. 그래서 율곡신 선생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조선시대 학자 중에 가장 교육을 중시하는 학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육학 교재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어디 가냐? 향약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을,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리통기국이라는 기의 국한성, 기질의 오류, 그걸 바꿔야 되니까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그것이 바로 율곡 선생이 이 세 개, 아까 여러분들에게 리와 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세 개의 질서 원리인 리와 이 세 개의 그 질서 원리를 가지고서 뭡니까? 이 세 개를 움직여 나가고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기가 묘한 상태로 있는데, 그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또 하나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한되는 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라. 그래서 뭘 할 것이냐? 기질을 바꾸자. 요새 말로 하면 율곡 성리학의 모토는 뭐냐면 기질을 바꾸어라. 특히 잘못된 기질을 바꾸어라. 그래야만이 무엇이 된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이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율곡 선생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에게 그 세계를 적용하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고귀한 선물이에요. 서양의 유명한 사상도 많지만 우리 전통 속에 이렇게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율곡 선생이 리와 기라는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방향을 적절하게, 그 방향의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시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율곡 선생의 리기론을 통해서 이 세계와 자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